자, 136쪽 사회문화 7강이야. 여기 딱 보니까 무역과 관련된 불공정 무역 구제 제도에 관한 내용이구나. 지금 첫 번째 문단에 논의 대상이 그냥 눈에 띄었어. 이런 것도 빨리 찾는 게 연습해야 돼. 자, 세계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무역의 출현으로 국가 간의 통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국가 간의 통상 분쟁, 이건 뭐냐면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거지. 물론 보호주의 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라든지 자국 물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통상 분쟁이 일어나면 뭔가 아주 가혹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바로 무역 구제 제도라고 보면 돼. 이에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건 뭐 대전제고, 다양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역 구제 제도고, 이 논의 대상은 무역 구제 제도야. 이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무역을 담보하고 시장 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서 국내 산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국내 산업 보호고 국내 산업 구제가 이 무역 구제 제도의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앞에 아주 좋은 말 나오지. 공정한 무역을 담보하고 시장 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서 국내 산업을 구제한다. 이건 뭐 자국의 이익 추구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무역 구제 제도는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하는 제도와 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원인을 첫 번째는 불공정 무역이고 또 하나는 공정 무역이야. 자, 불공정으로 했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상대 국가가 너무 불공정하게 무역 행위를 해가지고 자국 국내 산업이 뭐 피해를 봤다. 이건 당연히 구제해야 되는 거고, 상대 국가가 공정무역을 했어. 그래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공정하더라도 자국의 국내 산업의 구제를 위해서 무역 구제 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각국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야. 자,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관련된 구제 제도다. 이 제도는 수입품들 중에 자, 덤핑, 정부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법.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덤핑이라는 게 원래 물건값보다 훨씬 싸게 막 엄청나게 물량을 수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가격 경쟁에서 국내 산업이 전혀 힘을 못 쓴단 말이야. 두 번째, 정부 보조금 지급. 그러면 저 상대 국가는 정부 보조금, 자, 일단은 그 정부 보조금, 정부에서 보조하는 거니까 뒤에 나오겠지. 정상 가격보다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반덤핑 과세, 상계관세 두 가지네.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원래 상계란 말이 원래 쉬운 말로 하면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을 게 있는데 서로 비기자 이거야. 퉁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계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할게. 반덤핑은 뭐 덤핑했으니까 반대로 보복하는 거니까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미국에 덤핑으로 수출하면 그 슈퍼 300이종가 하는 그 미국 자국의 그 통상법으로다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 아니면 과징금을 때리든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국 국내 철강 회사를 보호하는 거야. 자, 어떤 기업이 상품을 자국의 국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했어. 이 덤핑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보통 덤핑이라고 하는데, 이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이유는 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자국 내 재고를 처분하고 아니면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해서 수준에서 수출 가격을 책정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치진 않는 거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덤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야, 이거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창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해서 나갈 비용을 가격에서 좀 깎아가지고 빨리빨리 내보내. 그래가지고 기업이 이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덤핑으로 내보낸단 말이야. 이것 이외에도 수입국 시장 내 경쟁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보통 이거지. 수입국 시장의 경쟁자를 몰아낸다. 또 하나는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자의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량 공세를 하는 거야. 싸게. 그럼 사람들이 그 싼 거를 산단 말이지. 어쩔 수 없잖아. 그지? 자, 여기는 지금 덤핑이 뭔지를 개념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왜 하는지 이유도 설명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덤핑을 해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목적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윤 극대화라는 최고의 목표가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수입국 시장 내에 경쟁자를 몰아내거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덤핑이다. 이거 불공정이겠지 당연히. 세계무역기구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타국 기업의 덤핑으로 인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분명하게 증명됐어. 그러면 반덤핑 관세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보복 관세를 하는 거야. 따라서 정부가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하려면 덤핑의 존재, 덤핑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조사하고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덤핑한 쪽이 아니라 덤핑 때문에 피해를 본 쪽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 조사 중에 타국 기업의 덤핑 마진이 수출 가격의 2% 미만이거나 덤핑 수입 물량이 해당 상품의 총 수입의 3% 미만이야. 이 얘기는 2%의 가격과 3%의 수입량이라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게 국내에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 아니라는 조건이야. 알았니? 그러면 조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덤핑 때문에 피해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중단되는 거야. 하지만 덤핑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임이 밝혀지게 되면 자, 불공정 무역이야. 불공정하게 덤핑으로 수출한 거지. 그러면 정부는 반덤핑 관세, 이게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때 수출 기업은 가격을 합의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덤핑했으니까 그냥 가격을 다시 올릴게요. 이건 이제 피해를 본 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버렸어. 그러면 된 거야. 근데 안 올리면 합의 수준은 안 되면 어떻게 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버리지. 일종의 과징금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합의된 수준 인상할 것을 약속하여 반덤핑 관세를 면할 수도 있다. 만약 양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WTO 분쟁 해결 기구를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구는 피해국의 반덤핑 판정 과정이 WTO 반덤핑 협정과 일치하는지를 판정한다. 위에서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2% 이상이 돼야 되고 총수입량의 3% 이상이 돼야 되고 국내 가격보다 국내 가격 수준이어야 되겠지, 그치? 수출 가격이 2%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미안하다. 타국 기업의 덤핑 마진이라고 했다. 요 기준이 잘해야 돼. 타국 기업의 덤핑 마진이 수출 가격의 2% 미만이거나 마진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 요 기준은 잘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반덤핑 관세가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 제도라면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 제도다.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무역 구제 제도. 잘 들어봐. 보조금을 받았다는 건 원래는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 왜? 보조금을 받았다는 건 비용을 자국 정부로부터 받았잖아. 그럼 비용을 덜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윤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지. 옆에서 도와주는 정부가 있어, 보조금을. 그러면 이건 불공정이라고 봐야지. 개인 기업이 말이야, 똑같이 비용을 들이고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만들었어. 훨씬 더 유리하지, 그지? 이건 불공정이라고 봐야 되겠지. 특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산업 또는 기업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 이게 보조금이야. 수요자에게 혜택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 재정적 기여를 보조금이라고 부르고, 보조금은 각국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이 목적은 뭔데? 자국 국내 산업 보호야라니 경쟁력 확보. 이를 지급받는 기업의 경쟁력에 왜곡을 가져와 무역을 교란시킬 수 있다. 생각해봐. 보조금을 받고 하는 회사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회사보다 더 뭐랄까 뭐 자본금이나 생산 능력이나 이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처럼 보이잖아. 그럼 그게 왜곡된 거지. 그러면 결국 무역 교란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 보조금을 받는 제품이 수입되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주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은 제3국에서 상대적 경쟁력 우위를 가지게 되겠지. 왜? 보조금만큼 지원을 받으니까. 해당 시장에 동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맞지? 그지? 이에 WTO는 보조금 및 상계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을 통해서 규정이 따로 있네. 국가의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무역 교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상계 관세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게 불공정에 관련된 두 가지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에 관한 얘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는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하려면 자, 이제 조건 보조금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째, 상품 무역과 관련돼야 돼. 관련. 둘째는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서 수요자에게 그 기업 수출하는 기업에 혜택이 발생해야 되고 셋째, 특정 기업 또는 산업 혹은 특정 지역 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한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이 보조금 제공이 제한되는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조금을 주면 그건 보조금이 아니야. 어떤 특정한 기업, 특정한 지역 내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다. 그거에 해당돼야지만 이걸 보조금으로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먼저 이해 당사국 간의 협의가 먼저 협의 안 되면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해야지. 그러면 국내 산업의 피해, 보조금 지급과의 피해 연관성, 인과관계 WTO 분쟁 해결 기구가 증명해야 한다. 또 똑같은 애. 증명해야 된대. 피해국이 증명해야 되는 거야. 반덤핑이건 간에 관세 지금 나온 상계 관세건 간에 전부 피해국이 입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야. 이후에 이 기구에서 보조금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판정하게 되면 자 그럼 아무 도움을 못 받은 거지. 그러면 당한 국가는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보조금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판정하면 여기 선생님이 요걸 확실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뭘까? 그 상대국이 이 보조금 때문에 국내 산업 그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게 부정적인 효과지, 그지? 그러면 보조금 철회시키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게 바로 상계 관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어떤 문제가 생기면 A국에서 B국으로 무역 수출을 했는데 B국이 피해를 받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알아? A국 수출한 쪽, 피해를 준 쪽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그 인센티브 받은 걸 포기하거나 그게 안 되면 피해를 받은 B국이 보복하는 거야. 알았지? WTO에 입증하는 문제는 모두 피해 당사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네. 그지? 자, 그 다음 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이라는 법률 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법에도 반덤핑 관세하고 상계 관세가 있네. 관세법에. 그러니까 국내법으로도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와 같이 한 법률 안에 다른 조항들에서 이들을 다루고 있다. 법률은
똑같은데 다른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WTO는 국가와 그 국가들의 정부로 이루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해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직접 규제하기도 하고 상대국의 보조금에 대한 국가의 대응 규율도 함께 하기도 한다. 보조금에 관련돼서 정부에 보조금 지급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상대국의 보조금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규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 보조금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라고 시킬 수도 있고 요거는 좀 보류해 아니면 부과하지 마 이런 걸 WTO가 상대국에게 보조금에 관련된 그 대응을 규율할 수도 있다. 반면 덤핑과 같은 기업의 행위는 직접 규율하지 않고 자 이건 개인 회사가 하는 거잖아 그지? 덤핑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만 다룬다. 그러니까 덤핑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감독 좀 잘하시오.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고 국가가 관리감독을 잘 했는데 개인 기업이 덤핑 처리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이게 마지막에 WTO가 그 덤핑이라든지 여기서 말한 국가 보조금에 관련된 어떤 그 범위, 권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업은 덤핑을 통한 수출로 자국 시장 내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한다. 이게 들지. 자국 시장 내가 아니지. 상대국이지, 상대국. 왜냐하면 수출인데 수출은 외국에 수출하는 거지. 자국에 수출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자국 내가 아니고 상대국. 자, 2번. 공정무역 행위는 불공정무역 행위와 달리 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아니죠.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하더라도 자국 내 산업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지요. 자, 그게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가 아니야. 그냥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3번. 상계 관세는 반덤핑 관세와 달리 수입국의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다. 자, 요거 조심해라. 3번 같은 경우에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알았니? 상계관세는 자, 여기 지금 보조금을 받는 제품이 수입되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수입국에서는 피해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보조금을 취하는 걸 상계관세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반덤핑 관세는 이것도 역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보복 관세인데 문제는 반덤핑 관세 또한 역시 덤핑 제품을 수입한 국가의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가 하는 거니까 둘 다지요. 상계관세, 덤핑관세는 모두 수입국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관세인 반덤핑관세를 하거나 상계관세, 이건 보조금에 왜곡된 걸 갖다 바로잡으려고 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건 둘 다지.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WTO는 기업의 덤핑 행위와 정부의 보조금 징금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취한다. 아까 마지막에 선생님 설명이 이거야.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지요. 특히 뭐는 맨 마지막 줄로 직접 규율하지 않고가 나왔지. 덤핑에 관련돼서는.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이란 말이 틀렸지요.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5번. 덤핑이 적용되는 수입 상품은 다른 기업의 덤핑에 적용되지 않는 동종 상품보다 가격 경쟁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덤핑이 적용된 수입 상품은 훨씬 싸잖아. 그러니까 덤핑하면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다가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막 수출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상대국의 산업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은 아까 얘기했던 반덤핑 관세를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는 거야. 알았니? 이러면 덤핑을 왜 할까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대로 한다면
덤핑을 한 이유는 자신이 수출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의 확실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게 무조건 극대화가 아니라 재고를 갖고 있는 것보다 거기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 이것까지 깎아주면서 가격에서 싸게 처리하는 게 덤핑이라 했잖아. 그러면 덜 손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 똑같은 얘기야. 2번으로 갈까?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냐면 위에 봐봐. 기억 보조금에 관련된 거야. 자, 보조금에 관련된 거.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정부는 상품 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1번은 틀렸어. 왜 틀렸을까? 잘 생각해봐. 왜냐하면 정부는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거기 규정을 보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했고, 기업에 한정한 게 아니야. 공공기관은 지금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라고 그랬으니까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하든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그 재정적 기여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은 상품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이건 틀렸어. 2번. 특정 기업이 정부의 정책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보조금. 뭐야? 거꾸로 됐잖아. 기업이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건 이건 기부금이지. 기업은 저기는 보조금이 아니지. 누가 보조금이라고 얘기해. 정부가 혹은 공공기관이 기업이 하는 거지. 자, 3번. 국가는 자국의 해당 법률에 적용하여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구제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전부 이건데 뭐 무역에 관한 구제 제도를 얘기한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얘기는 오케이. 국가는 자국의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의 산업을 구제할 수 있다. 보조금 뭐라 했어? 상계관세를 취한다 그랬잖아. 알았니? 알았어? 자국의 법률로다가 거의 한 가지 법률 중에 조항만 다르다 그랬지 다 전부 다 있단 말이야. 우리는 관세법에 있지만 다른 나라는 관세법 비슷한 거에 다른 조항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기업 보조금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상계관세를 부과해서 법률로 구제하고 있다는 거 3번이 정확한 해설이지.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 보조금을 받은 수출국과 WTO에 기업이 보조금이 불공정 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받은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상대국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틀렸고. 5번.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특정 국가의 상품을 수출로 해당 특정 국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불공정 무역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를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제소하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제소를 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피해를 줬을 때. 자, 그러면 상계 조건 한번 볼까? 상품 무역과 관련되고, 두 번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로 수요자에게 혜택이 발생한 경우,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이 안 생겼어.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에 안 되면 WTO에 제소할 수도 없겠네요. 틀렸네. 정답은 3번만 맞고 전부 다 틀렸어. 자, 3번으로 볼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거다. 보기가 뭘까? 잘 들어봐. 이 보기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빨리 떠올려야 돼. 자, 각국의 A 회사 기업이야. 자국에서의 인쇄용지 판매가 저조하고 재고가 쌓이자. 덤핑 처리하려는구나. 을국은 상대국이 되겠지.
인쇄용지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서 가격을 낮췄어. 수출했다. 이에 을국의 인쇄용지 제조회사들은 각국의 모모 회사가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개시 자국무역위원회에 신청했어. 일단 무역위원회가 인쇄용지에 대해서 반덤핑을 조사했어. 그다음에 덤핑 마진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야. 반덤핑 보복 관세를 했다고. 그래서 몬포 빵빵 회사는 을국과 수출 가격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대. 합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격을 그 2% 이상으로. 이에 각국은 을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과정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됨을 문제 삼아 을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거 너무 부당한 반덤핑 관세다.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 깎아달라. 이런 거야. 알았니? 현실에 맞춰서.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 틀린 걸 찾는 1번. 자, 수출한 그 회사가 을국과 수출 가격 협의를 한 것은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물지 않거나 깎아달라거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덤핑 관세가 너무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본문에 보면 뭐냐면 이 협의하는 이유가 합의된 수준으로 인상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합의된 수준으로 인상만 해주면 가격을 누가 여기 각국의 회사가 해주면 반덤핑 관세는 취소된다고 얘기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협의한 것 자체는 반덤핑 관세를 면하기 위해서니까 맞는 거지. 그지? 그런데 WTO에 제소했으니까 이거는 면하거나 깎아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건 물지 않겠어. 맞았고. 2번.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는 인쇄용지 덤핑 수출로 인한 을국의 피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거 증명을 을국의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았고. 3번. 무역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인쇄용지 수출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불공정 무역행위 뭐 덤핑이야. 4번.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덤핑 마진 수출 가격이 2% 이상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2%를 초과했기 때문에 덤핑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지. 그지? 덤핑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2% 미만이었으면 이건 덤핑 아니니까 무역위원회 조사가 중단됐겠지. 다 맞았네. 5번이 답이 틀렸네. 각국이 을국의 WTO에 제소한 이유는 각국이 나라야 정부 회사의 덤핑과 을국의 인쇄용지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WTO에 제소했다. 그건 아니고요. 뭐라 하냐면 가격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맞으면 있잖아.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벌써 제소를 했다라는 얘기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한 거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관세 부과액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말은 뭐야? 우리가 낼 건데 너무 많이 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소한 목적은 반덤핑 관세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니까 깎아달라고 제소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덤핑했다는 건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5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지. 자, 4번을 가볼까? 보기는 윗글을 제조로 한 수업이다. 뭐 이런 거 앞에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내용의 내용. 가부타 마의 읽기 과정에 따른 학생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다른 말이 아니야. 그냥 문제 낸 거야. 문제. 무슨 문제? 내용 아냐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사회 분야 얘기하면서 자, 훑어읽기, 용어, 개념, 사회적 맥락, 모르는 용어가 나오는지 이것도 뭐 과정이야. 꼼꼼히 읽는 건 더 세부적으로 읽는 거지. 적용하는 건 현실에 적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까? 무역부제 제도,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군. 이거 읽은 사람은
무역 구제 제도가 불공정 혹은 공정, 무역 때문에 분쟁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앞에서 개념 파악하고 있지, 그지? 이 내용은 있는 내용이야. 첫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 그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구제 제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용어를 파악한 거고 맞았고. 나 한번 볼까? 자, 나는 뭐 모르는 용어가 나오거나 뭐 사회 맥락 이런 건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무역의 출현, 새로운 형태 없었던 거야. 새로운 거야.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 형태를 알아보니 수입 절차 강화,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있군. 그러면 얘는 나에 보면 뭐라고? 활용하여 조사하는 걸 했잖아. 이거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다로 가볼게. 꼼꼼히 읽기 중에 뭐였냐면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현상이나 이에 대한 분석,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해결 방안. 자, 사회 시간의 무역의 확대. 그러면 무역 마찰 뭐 이런 거,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자국 산업에 보호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겠군. 이해했어? 이유를 알 수 있겠군.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했다고. 맥락만 잘 이해하면 되하니. 자,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뉴스 기사, 그거는 조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유를 알 수 있어는 이해한 거란 말이라니. 자, 그 다음에 라로 가볼까? 무역구제제도의 무역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한 다음에 분류했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 반덤핑하고 상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군. 라 한번 볼래? 설명 방법은 뭐야? 분류와 서술 방법, 분류와 설명이잖아. 여기서 서술 방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분류가 맞지요. 그럼 다 맞았어. 5번 볼까? 마에 공정무역 행위로 인한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역 구제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웠는데 교과서에 있는 공정무역 행위와 관련된 구제제도를 읽고 이해했대. 이게 무슨 자,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 우리가 일반인이잖아. 무역 구제제도를 접할 기회가 어딨어. 이건 아니지, 그지? 주변 현상도 신문을 통해서밖에 알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기의 마가 아니고, 알았니? 마에 대한 활동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교과서를 읽고라 그랬잖아. 그럼 위에 봐봐. 가나다라 중에서 교과서에 관련된 거 있나 봐봐. 여기 있네. 이거는 무역제도, 공정무역제도에 대한 구제제도를 읽고라 그랬으니까 나나 아니면 다쯤 되겠지. 아니면 다 배경지식 정도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라고 해야지. 마는 아니란 말이야. 마는 관련성이 없다고 그래야 되겠지. 그지? 마의 내용이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저 방법이 아니란 뜻이야. 알았지? 마지막 문제. 5번. 보기는 윗글을 제재로 해서 한 수업이래. 학생이 쓴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똑같은 문제인데. 자, 다음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바탕으로 써보자. A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B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고 B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A국의 스마트폰에 수출하고 있다. 야, 헷갈리지 마라. B에서 A로 수출하는 거야. B국으로부터 수입된 스마트폰의 가격이 A국의 스마트 가격보다 낮아서 A국의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조사해 보던 중 B국의 자국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에게 보조금, 그럼 상계관세 부과하는 거지. 위에 글대로 한다면. 1번. A국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A국은 B국의 보조금 특정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지. 이건 왜곡이니까 왜곡. 알았니? 경제활동의 왜곡 문제를 만들어 기업 간에 맞는 거야. 2번. A국이 피해국이다.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B국을 제소했다면 A국은 B국의 보조금 때문에 A국의 피해를 발생했다고 봤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그 협정 그거에 관해서 제소를 한 거야. 맞았고요. 3번.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B국은 보조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해. A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보조금을 철회하지 않겠지. 이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설명할 것도 없어. 알았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데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B국은 보조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주지 않았으니까 철회하지 않지. 주었으면 철회해야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말장난한 거야 지금. 속지 마. 앞에 거 안 했다면 안 하는 거야. 했다면 하는 거고. 앞과 뒤를 이게 이제 형식 논리로 앞과 뒤를 맞추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 4번.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B국의 보조금이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B국의 보조금이 미국 정부의 정책 달성에 기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자, 틀렸어. 왜 틀렸어? 왜 틀렸냐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이게 있잖아. WTO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조금 때문에 상대국이 피해를 입었나 안 입었나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피해국이 하는 거고, 알았니? 그러면 인과관계를 나중에 판단하는 거야. 알았니? 조사를 왜 하고 앉았냐고. 여기 조사하는 게 누구라고?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해야지.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왜 이걸 조사하냐고.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조사는 여기서는 B국 때문에 A국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A국이 다 조사해야 되는 거야. 입증하고 증명하고.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는 그걸 판단할 뿐이란 말이야. 정답은 4번이 틀렸다. 5번.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는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한 후, 결정이잖아 이거 봐. 이 결정은 뭐에 의해서? A국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 자, B국이 A국의 피해와 관련한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거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놨던 3번하고 5번은 같은 얘기야. 안 하니? 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으니까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 B국이. 근데 조사해보니까 피해를 줬단 말이야. A국에. 그러면 WTO가 너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근데 안 했어. 그러면 그때 상계관세를 WTO가 B국에 제재를 하는 거야. 부과하는 거라고. 3번과 5번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네. 정답은 틀린 건 4번이라고 보는 거야. 마지막 어휘 문제 6번 한번 보자. 6번. 9번 문제니까.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자, A 한번 볼게. A가 뭐냐면 높인다 그랬어. 뭘 높인대? 앞에 게 더 중요하지. 경쟁력을. 목적어 앞에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거야. 이거는 경쟁력이라는 건 그 경쟁하는 수준, 능력. 여기 들어갔으니까 능력을 높이는 거란 말이야. 능력을 높이는 거라고. 경쟁력이라고 했어. 능력을 높인다. 그럼 능력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잖아. 이건 추상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면 천정을 높인대. 보여 안 보여 천정? 보이지? 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니? 그 다음에 2번. 안목을 높였다. 수준을 높였다. 이거 정답 2번이네. 안목이 보는 눈인데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 3번.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이 그의 지위를 높였다. 이것도 안 보이는 걸 높인 건데 여긴 그대로 신분을 높인 거야. 신분.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거지만 신분 자체, 지위를 높인 거야. 순위를 높였다고. 여기서는 지금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꿈을, 역시 추상적인 건데 꿈 자체를 높인 거야. 꿈을 높인 거지. 꿈에만 쓰는 거야.
자, 5번 높였다. 이름을 높였다. 명성을 높였다. 전부 다. 자, 봐봐. 이름을 높인 건 알렸다란 뜻이고 이해됐니? 꿈을 높이는 건 뭐야? 꿈을 크게 갖는 거지. 크게 확장시키겠다 그럴까? 확대? 뭐 이런 거야. 어? 그 다음에 지위를 높였다라는 얘기는 더 위로 가게 했다라는 얘기지.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 2번은 경쟁력을 높였다는 건 능력을 높인 거고 안목은 판단하는 힘, 능력을 높인 거니까 정답은 2번이다.